나는 정신병원에서 막 퇴원했을 때였다. 고속열차에서 버릇없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침을 뱉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약을 버렸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버린 것은 내 진정제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의 생명줄임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후속. 약속을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만 연기를 하고 있다. 어젯밤에 나는 밤새도록 정답을 외웠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사과해야지. 갈등이 생겼을 때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이를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지 칼을 들고 집에 가서 가족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미건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보의 덩어리는 이미 나를 좌절시켰지만 고속열차에서 나는 장난감 총을 들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뛰어다니는 마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장난꾸러기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든 상관없이 간식을 원하는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그에게 간식을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면 그는 침을 뱉을 것입니다. 열차 직원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못 본 척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누워 동영상을 시청하며 볼륨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짧은 영상을 통해 열차 객차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고는 발냄새를 참으며 걸어갔다. 그녀에게 아이를 잘 관찰하라고 상기시켰다. 아이의 어머니. 그는 이미 표를 샀다.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를 섬겨야 해, 알겠어? 하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나머지 승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공장소인데 아이들이 놀지 못하도록 막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선원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짧은 드레스를 붙잡고 억지로 끌어당겼다. 드레스는 당겨지지 않았지만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모두에게 들렸다. 하하하. 검정색은 검정색입니다. 아이. 큰 소리로 웃으며 열차 직원을 가리켰다. 그 아래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의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녀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붙잡고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했네요. 공공장소에서도 배려해야 합니다. 그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이들도 부모와 똑같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인식이 부족합니다. 아이는 총을 들고 소리쳤다. 죽어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추위를 견디는 어린 소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배 주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달려가더니 내 태블릿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가 여기에 무엇을 가져오길 바라나요? 태블릿을 주세요. 게임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빨리 넘겨주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릴 테니까. 왜 그렇게 인색해요? 그는 한동안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놔두는 게 뭐가 문제야? 잠깐 가지고 놀아볼까? 나. 온몸에 피가 머리로 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두 손 모두 감각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작은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죽여라,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너의 분노가 내 이성을 압도하려고 할 때라도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귓가에 어떤 목소리가 울렸다. 살인은 불법이고 살인은 불법입니다. 살인은 불법입니다. 중요한 일은 3번 반복해야 합니다. 나는 곧 통제력을 잃을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약을 꺼냈다. 주머니 속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약 2알을 먹으려고. 아래에 뜻밖에도 그 빌어먹을 아이는 재빨리 약병을 낚아챘다. 나에게서 나한테 돌려줘. 아무것도 하지 마. 당신은 후회할 것이다. 당신은 아픈가요? 가시나요? 곧 죽어. 병마개를 풀고 물을 부었다. 모든 약을 땅에 떨어뜨려라. 그럼 너도 해야지. 주사위. 내 아들은 매우 영리하고 용감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그녀의 아들 달링이 비행기에 의해 비행기로 보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에게서 걷어차라. 전에 그의 어머니가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소년을 들어올려 배구공처럼 땅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끊임없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기차 객차 전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돼지를 도살하는 듯한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돕다. 누군가가 살해당했어요. 이를 지켜보던 승객들도 충격에서 벗어나 나에게 아이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동시에 엄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율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공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아까 어떤 게임을 하고 싶었나요? 그녀는 겁에 질려 끊임없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내가 묻는 거니까 말해봐. 렌과 SI는 내가 함께 어울릴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놀 것이다. 이제 당신은 잠비이고 나는 나무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해바라기 씨 한 줌을 집어 이마에 하나씩 휙휙 뿌렸습니다. 콩 파는 나무. 잠시 손가락을 튕기더니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는 걸 깨닫고 뒤를 돌아보니 옆 테이블에 놓인 아이스커피 한 잔이 보였다. 나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것을 얼굴 전체에 뱉었습니다. 이제 완두콩 사수입니다. 소년의 얼굴은 커피로 뒤덮여 있었고 그의 젖은 머리카락은 난로에서 흘러내려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감히 이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것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감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나는 그의 장난감 총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머리를 똑바로 때렸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과 친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는 바닥에 누워 머리를 미친 듯이 위아래로 흔들었습니다. 재밌다. 너무 재미있다. 그렇게 재미있다면 나랑 조금만 더 놀아줘. 그 어린 소녀는 콧물이 여기저기서 보글보글할 정도로 심하게 울었습니다.
더 이상 놀지 않고 더 이상 놀지 않으며 다시는 놀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다리를 잡고 나를 개처럼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뒤통수를 짓밟은 다음 그녀의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소설에서는 종종 우리 같은 인물이 변덕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다른 변태들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극도로 차분하며 심지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차분합니다. 내 눈에는 인간의 생명이 무가치하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개미를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이라면 내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머리를 자르곤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에게는 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차 직원도 달려와서 나를 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잡고 하나씩 벌렸다. 감히 나를 만지면 해줄게. 그녀는 너무 아파서 울고 긁고 고생 끝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기차 직원 뒤에 숨어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차역 화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보상금으로 $200,000를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치료비로 수천 위안. 그러나 선원들은 모두 그녀의 아들이 내 약을 먼저 훔쳤다며 내 편을 들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고통을 잊어버리고 곧바로 다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떨며 말했다. 그 약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무슨 근거로 괴롭히는 겁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건 나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약이에요. 정신병이 있으신가요? 나도 정신적으로 아프다. 어쨌든 20만 위안이라도 부족하다면 이 문을 떠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 바로 앞에 있는 문으로 곧장 걸어 나갔다. 나한테 뭘 할 수 있어? 그런 다음 다시 들어갔습니다. 몇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보세요. 넌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 아이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육체가 그녀의 얼굴이 떨렸다. 그녀는 꽉 움켜쥐었다. 주먹을 쥐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갈았어. 오늘 내가 내 뼈를 부러뜨리지 않으면 너는 당신이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눈살을 찌푸렸다. 나한테 맹렬하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의 뼈를 찢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싶다. 나랑 싸워. 시간을 설정하세요. 오늘은 의사에게 가야 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지, 그렇지? 이 말을 했더니 나는 완전히 진실된. 정말 그랬어요. 나는 싸우고 싶었다. 난 절대로 내 인생에 누군가를 죽였어. 이제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놔둘 수는 없었다. 게으른 남자의 어머니. 화가 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아직도 고집이 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복수할지 배웠습니다. 내가 기차에서 내린 곳은 외곽이었다. 역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작은 길. 골목으로 들어서자 4~5명의 남자가 내 길을 막았다. 그들은 각각 팔 전체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배턴과 식칼. 너는 바로 그 사람이야. 내 아들을 괴롭혔어요, 리더. 앞으로 다가와 나를 때렸다. 잡혔다. 경호원님, 제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만큼 그 뒤에 있던 남자들이 즉시 나를 제지했습니다. 이 새끼야, 너도 감히 내 아들을 때렸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는 경찰이 없어. 당신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오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화나게 했어요. 나는 재빨리 내가 원하는 정보를 파악했다. 없이 경찰, 사람을 죽이는 건 불가능해요. 나는 잡혔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갑자기 윙윙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둘. 머릿속에 작은 형상들이 동시에 튀어나와 징을 울리고 내 앞에 드럼이 있어요. 공격해. 나는 머리를 똑바로 세게 쳤다. 소년의 아버지 속으로. 그의 고통을 이용하고 놓아주기. 나는 그의 팔을 비틀고 발로 찼다. 그 뒤에 사타구니의 갱스터. 땅에 떨어졌습니다. 얻을 기회를 잡았다. 일어나서 팔을 휘두르며 그를 때렸다. 땅바닥에. 그의 손에서 식칼을 빼앗는다. 차가운 칼날이 쉬는 순간 내 피가 끓었다. 모든 세포는 노래하다. 내 특징 중 하나는 초인적인 정신병은 내 몸속의 남성 호르몬은 그보다 훨씬 높아요. 평범한 남자들. 근육이 너무 발달해서 지금은 드디어 유용하게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소년의 아버지가 먼저 반응하여 그의 아들을 휘두르며 반응했다. 3단 배턴이 내 머리를 향해 똑바로 내려왔다. 나 피하지 않고 식칼을 똑바로 휘둘렀다. 그의 머리 꼭대기에 이것은 죽을 때까지 싸워라. 네트워크. 흔들리는 자는 첫째는 손자다. 그만큼 내 앞에 있는 은색 세 갈래 막대기는 점점 더 커지고 더 큰. 라디오 아나운서 아버지의 흉포한 얼굴에는 두려움. 왜냐하면 내 식칼이 씩씩 소리를 냈다. 그의 이마를 향해 똑바로 조준하는 공기. 때. 칼날은 그의 머리에서 한 뼘도 채 안 됐어. 내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흥분. 형언할 수 없는 피에 굶주린 쾌감. 급증했다. 내 몸. 모든 모공이 기쁨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무서운. 내가 막 공격하려던 순간 그 사람이 공격하려 했어. 머리를 옆으로 기울입니다. 음악. 그 사람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고 나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공격하십시오. 칼날이 땅에 부딪혔고 불꽃이 날아갑니다.
반동이 만들어졌다. 손이 마비됐어요. 그 순간 소년의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떨렸다. 젠장, 정말 그러고 싶은 거야? 사람을 죽인다고 나는 화가 났다. 오리는 이미 10분의 9쯤 익었는데도 날았다. 떨어져 있는 긴 칼을 꼭 쥐고 휘둘렀다. 뒤쪽에. 이번에 당신을 죽일 수 없다면 다시 죽이겠습니다. 둘째, 그는 겁이 났다. 겉으로는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걸을 수 있을 뿐. 기어서 굴러서 탈출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또한 달리고 굴러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칼을 들고 그들을 쫓아갔다. 30분 전에 그들은 가르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에게 교훈을 주세요. 30분 후 5개 중 그 사람들은 나한테만 공격을 받았어. 칼.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장거리 달리기 챔피언. 3년 연속 정신병원에 갔지만 아직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을 구경꾼이 보았다. 이거 보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우리는 모두 역으로 끌려갔습니다. 전체를 학습한 후 이야기를 해보니 경찰관이 그의 몸을 문질렀다. 이마. 그런 작은 일이었는데 정말 그랬나요? 그렇게 폭력적인 싸움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칼로 사람을 찔러. 당신은 갱스터입니까? 내가 끼어들었어. 네. 너 때문에 정말 겁이 났어. 나. 경찰관의 입을 봤어. 경련. 아직도 양인 척하는구나. 그 순간 너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랬더라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 5명은 살아남았나요? 장교.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이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랬을 겁니다. 위에. 알았어. 둘 다 양보하자. 조금 성명서를 작성하고 가십시오. 집. 경찰관이 펜과 종이를 놓았다. 테이블에. 당신이 먼저 써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내가 그럴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를 죽이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살인은 불법입니다. 아시죠? 나. 알다. 하지만 난 삼키지 않을 거야. 이 분노. 이름이 뭐예요? 당신의 아이디 번호는 무엇입니까? 그는 빨리 위를 올려다보았다. 내 기록. 내 표정이 강렬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더 눈썹이 찌푸려졌다. 즉시 여기로 와서 그를 다시 불러오세요. 심리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만큼. 아마 경찰이 전화했을 거야? 내 주치의.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지? 병원에서 퇴원하나요? 그 순간 나는 보는 것 같았다. 울기 직전이었던 그 장난꾸러기 아버지, 진정하세요? 상당히 그는 심지어 나를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는 그것이 끝이야. 그 사람은 내가 그랬다는 걸 몰랐어. 방금 봤어. 그 사람이 집 주소를 봤어. 소년의 신분증. 30분 뒤 하 박사가 도착했다. 그는 이야기를 모두 배운 뒤 소년의 아버지를 무기력하게 바라보았다.
왜 이 살아있는 괴물을 도발했는가? 그는 이야기하면서 손가락 관절을 깨뜨리며 물었다. 그의 과거 공적. 누군가 때문에. 나한테 부딪혔어. 난 혼자서 쫓아왔어. 세 사람이 칼을 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모습. 나.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고 심지어 전체에서 유일한 개인실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방을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 나와 함께. 예전에 덩치 큰 남자가 있었는데 방을 같이 쓰던 양극성 장애. 나와 함께. 일주일 만에 그는 완전히 변신했다. 사나운 회색 늑대를. 얌전한 흰 토끼. 그에게 심리평가를 해주세요. 내 생각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퇴원하기에 적합합니다. 의사는 삐죽거렸다. 천천히 태블릿을 꺼내서. 설문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 사람은 설문지 전체를 외우고 테스트 결과도 보통 사람보다 더 평범해요. 그렇군요. 이런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소년의 아버지의 눈은 떨어지는 철처럼 커졌다. 그는 실질적으로 눈을 떴다. 방금 그 사람이 날 거의 다칠 뻔했어. 조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 있니? 경찰은 잠시 고민했다. 그러더니 나한테 너 병원에서 퇴원했어. 그러니 평범한 삶을 살아라.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오 그러자 그는 막내 아들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전화해. 우리가 할게. 즉시 거기로 가십시오. 다른 남자는 곧 그럴 것처럼 보였어요. 울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한순간에 충동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날 방귀 취급하고 그냥 놔둬도 돼. 나를 족바라고 부르는 게 어때서? 아빠한테 전화해라고 나는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전화할 거야? 아빠, 착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둘 다 테이블 위에 누워서 글을 쓰고 있었다. 약속 편지. 나는 항상 궁금했다. 이게 무슨 용도였는지. 글을 쓰는가? 약속 편지는 당신이 정말로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안 할 거야? 약속 편지를 쓴 후 우리 둘 다 경찰서를 떠났어. 놀랍게도 우리가 밖에 나오자마자 그 아이는 아버지가 침을 뱉으셨어요. 나한테. 잠깐만 기다려봐. 정신병 있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해? 다음에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해. 조만간 내가 할게. 죽여라. 얘 그런 협박을 한 뒤 도망쳤다. 마치 발밑에 기차 바퀴가 있는 것처럼 빠르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달리기가 유용했나요? 아니요. 서두를 필요 없어. 인내심을 갖고 있었어. 천천히 그 사람과 놀아주세요. 나는 약국에 갔다. 수면제를 사는데 약사가 판매를 거부하고 병원 증명서. 나는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다. 내 옷이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칼로 찔러라. 그만큼. 판매원은 즉시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건 뭐죠? 사람을 죽이는 건 그런 거야? 복잡해. 그게 무슨 정이냐? 그래서 의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수면제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왜 필요해요? 나는 하고 싶다.
온 가족이 약을 먹습니다. 그럼 내가 다 잘라서 채워줄게. 여행 가방에 넣어서 강가에 버리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당신은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냥 말해보세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 너랑 죽이는 방법은? 이 개자식. 왜 죽일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살인은 불법적인. 왜 그 사람을 죽이면 당신 인생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잡히지 않는 한 그게 전부다. 왜? 내 말 안 듣고 있어? 맙서사, 보스, 저기요. 이제 카메라가 도처에 있는데 어떻게 탈출할 건가요? 그래서 카메라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이를 통해 관찰과 조사, 나. 의사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메라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나 그냥 엄청난 양의 데이터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두통을 주려고 구매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면 온갖 종류의 앱이 IT에 연결됨. 내가 감히 범할 수 있다면? 범죄라면 1분 안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사람을 죽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려운. 내가 읽은 해부학 책은 모두 낭비되었습니다. 나. 그것들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가 얻은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내가 고문할게. 그를 근처에 다른 집을 추가했어요. 그들의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그들을 따라다닌다. 머지않아 나는 알았지? 그들의 일상. 나는 발견했다. 이 가족은 걔라도 그럴 정도로 끔찍했어? 고개를 저으세요. 그들은 부주의하게 쓰레기를 버렸다. 쓰레기통은 분명 몇 걸음 거리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땅에 던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만큼 동네 청소를 하기로 되어 있던 집주인이 그들에게 물었다. 왜 그들은 몇 걸음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들 집주인이라고 했고 관리비도 냈으니 합당한 서비스. 그렇지 않으면 왜 거리 청소부를 고용합니까? 그만큼 아이는 방과 후에 동네를 뛰어다녔다. 늦은 밤, 조용하고 어두운 공기 속에서 그는 몰래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걸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 문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웃고 도망가세요. 주말이면 그는 고집스럽게 벽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누가 어느 층을 눌러도 취소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낄낄 웃습니다. 다시 누르면 다시 취소됩니다. 그는 계속 누르고 취소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감히 건드리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침을 뱉고 도망가라. 나.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 배달원은 주문이 지연될 예정이니 장난을 그만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아이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을 막고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배달원은 어쩔 수 없었다. 음식을 배달하려면 30층 이상을 올라가세요. 내가 그랬을 때 조금 기껏해야 나는 단지 고려되었다. 장난스러운. 이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악당이다.
나는 그랬다. 그의 아버지의 아들. 경찰서에서 그는 거의 앞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그의 후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컸다. 진심이었지만 그는 이미 나에게 등을 돌린 뒤였다. 음악. 그는 오렌지 나무를 찾는 것을 좋아했고 값비싼 차를 몰고 비밀리에 긁는 열쇠. 차값이 비싸질수록 그럴수록 그는 이 차를 운전해라고 중얼거리며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이 차 너무 좋은데 돈으로 깨끗이 사나요? 나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전체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식이 부족하고 나는 부족하다. 도덕성은 마치 적수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스토킹하는 건 나니까.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소년의 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방금 떠서 먹었다. 내가 침을 뱉었을 때 죽 한 그릇. 어머니. 돌아서서 나와 그녀의 표정을 봤어.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첫 번째 분노. 그러다가 놀라고 마침내 두려움.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근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히 그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녀의 공격적인 태도를 되찾고 온 가족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어떻게 감히 침을 뱉어? 다른 사람 그릇, 그랬어요. 꽤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나는 침을 뱉었다. 다시.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 똑바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화가 나서 막대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를 때리세요. 나는 즉시 감격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연구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에 따르면 만약 그녀가 내가 먼저 공격하면 양측의 싸움으로 간주된다. 내가 그녀를 죽여라. 아마 내가 죽일 거야. 사형을 선고받지 마십시오. 나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띄는 내 손은 이미 그것을 쥐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 숨겨둔 칼. 불행히도 그녀는 너무 소심하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빨리 도망갔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후 어른들은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내고 놀리러 갔어요. 어린이. 매일매일 그 앞에 숨어. 학교 문. 아이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그 사람이 왕따 하는 걸 봤어. 다른 학생들.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꽤 사악했어요. 어쩌면 그 아이가 나와 같은 종류. 그래서 나는 노력했다. 그와 친구가 되십시오. 두꺼비와 지네를 몇 마리 넣었어요. 그의 책상 서랍. 그 사람이 정말 좋아했을 텐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울었다. 나도 행복했다. 이번에는 내가 그를 만나기 위해 몰래 뱀 몇 마리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기뻐서 울었을 뿐만 아니라 오줌도 누웠습니다. 그의 바지에. 그 자리에서 눈을 굴렸다. 너무 기뻐서 그는 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이는 홍기는 그 사람 엄마도 출근 안 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와 함께
이제 같이 놀 사람도 없었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와 놀기로 바꿨습니다. 뭐든. 그날 나는 그를 따라갔고 퇴근하고 끊임없이 사진을 찍는다. 나는 넣었다. 그의 책상 위에 있는 사진들. 화장실에서 그리고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에 그의 상사는 화장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근무 시간에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후 아침 수업을 하다가 자기 사진을 발견했어요. 음란물 사이트가 유포되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군가의 차를 베었다는 증거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주택가 대문 바로 앞에 제가 게시한 것입니다. 그러다 차주들이 와서 막았는데 그의 집은 보상을 요구한다. 단 3번 만에. 며칠 전 그 소년의 아버지가 거의 가고 있었다. 미친,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도왔다. 겁쟁이가 되어라. 그런 다음 그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과 카메라가 현장을 녹화했습니다. 왜냐면 난 항상 그 3사람을 따라갔더니 많이 의심됩니다. 나는 라고 설명했다. 이 길이 내 길이니? 내가 갈게.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그가 어떻게 나를 조종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얻을 수 없는 한 구체적인 증거, 때려 죽여도 인정하지 않을 것. 그들은 무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그들은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고 심지어 직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 가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도록 놔둘 수 있을까? 그들의 집 이후로 1층이었는데 어두운 색을 선택했어요. 늦은 밤 몰래 그들의 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실내 소음을 들으며 그들이 그랬다는 걸 알면서 바빠서 가장 신났던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일어나 창문에 기대어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크게 체헤헤을 3번 외치세요. 유리의 얼굴이 눌려 코와 입이 평평해지고 창백한 달빛이 효과에 추가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그 순간을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소년의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침대에서 떨어졌다. 여자.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악마. 너희 둘은 뭐야? 뭐해요? 그러면 여자는 눈이 커지고 그녀는 기절했다. 그 남자. 평정을 되찾은 그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너 정확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믿나요? 그냥 알려주세요. 대부분 며칠 동안 아플 거예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나는 계속했다. 사장님, 제발.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지난달에 그 사람이 내 집을 만들어줬어. 불행하게도 직장을 잃었고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지분이라도 그래야 한다. 이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직 플레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제외하면? 알다시피 난 방금 갔어요.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난 그렇지 않아. 당신 가족 말고는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익숙하다.
사실은 그냥 내 집에 한동안 머물고 싶었어. 한 달 반, 내가 거기 있는 동안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일자리를 구하자마자 나는 즉시 이동하세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무르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의하다. 그러니 난 내가 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그 전에 온 가족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저는 엑시즈를 많이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나 봐. 장점과 단점을 가늠해 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맹세해야 해. 보름 뒤에 바로 이사 나가실 거예요. 맹세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꾸렸다. 가방을 들고 바로 향했다. 그들의 집. 그냥 오세요. 왜 선물을 가져오나요? 옆으로 비켜. 아무것도 없어. 여기 당신을 위해. 그런 다음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가방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바로 그 사람. 이 망치와 못은 부수는데 사용됩니다. 뼈. 이 톱은 색상 분류에 사용됩니다. 영화에서는 항상 전동문을 사용하는데 하지만 여기는 색을 저장하기 위한 어두운 곳이에요. 소년의 아버지 얼굴.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다. 그들이 살기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사하기 전에 반달 동안 평화롭게 함께 밖으로. 왜 아직도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나요? 나는 한때 그의 가족 전체를 해체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얻으십시오. 난 그냥 하고 싶었어. 내 장난감을 보여줘. 모든 사람. 나는 자리에 앉았다. 식탁에서 참깨 케이크 하나를 집어 내 밥통에 넣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집에 공짜로 머물지도 말고 모두에게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그만큼 엄마와 딸이 잠에서 깨어나 마치 무슨 일을 본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귀신. 형,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남편. 그 아이는 빨리 소파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소년의 아버지는 서둘러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앉으세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거기 서 있습니까? 이것만 고려해보세요. 당신의 집. 나한테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마세요. 소년의 어머니는 떨면서 옆에 앉았다. 나와 빵을 먹으려고 손을 뻗었다. 나. 식칼을 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그녀에게 먹지 말고 앉으라고 말했다. 그 아이의 엄마는 그랬다. 무서워서 그녀는 떨며 쓰러졌다. 땅에. 형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찐빵을 미끄러뜨렸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 나는 단지 농담하는 거야? 그녀는 정말로 그것을 믿었나요? 그녀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눈을 뜨고 나를 보세요. 그녀는 약을 먹기 전에 망설였다. 작은 물린. 나는 즉시 그녀를 걷어찼다. 그녀와 의자를 모두 날려보냅니다. 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감히 먹었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다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방에서 문을 쾅 닫고 너. 미쳤어. 나는 낄낄 웃더니 돌아섰다. 멍하니 서 있던 소년의 아버지에게 친구야,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분노를 터뜨리는데 도움을 주세요. 뭐? 왜 그래? 나는 사진 뭉치를 꺼내서 건네주었다. 그에게 속삭였다. 그녀를 따라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내가 얼마나 심하게 속았는지 봐라. 이 소녀는 그럴수록. 사진을 보니 그의 이마에 더 많은 정맥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되었다. 화가 나서 문을 세게 걷어찼다. 여기로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부부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싸우다 나는 관심을 그쪽으로 옮겼다. 소년. 나는 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성적은 어떻습니까?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선생님. 너랑 얘기하려고 하는데? 좋은데 넌 듣지 않을 거야. 그렇지? 나는 묻습니다. 저는 3학년이에요. 그럼 내가 당신의 작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모두 수행하십시오. 당신이 얻을 경우 질문 하나 틀렸으면 때려줄게. 무엇? 모르겠어요. 엄마, 적어주세요. 나. 또 울면 때려 죽이겠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 하면. 알아,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 나는 그의 머리를 책상 위로 밀었다. 이제부터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왕따 하는 거 봐. 다른 아이들은 또 알려드릴게요. 다른 아이였다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했고 그들에게 갚았습니다. 내가 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리안이라는 엄청난 임대료를 받았지만 나도 도움을 받았다. 소년의 교육을 향상시키다. 포괄적으로 내 지도하에 부부의 도덕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현을 했는데요. 지옥 같은 체육 프로그램. 온 가족을 위해 예를 들어 6시. 나는 양동이에 찬물을 부어 깨울 것이다. 그런 다음 칼로 10km를 달리도록 강요합니다. 이어서 30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실시합니다. 감이 게으른 사람은 누구라도 엉덩이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담배꽁초. 그들을 저장하려면 돈 때문에 운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또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지만 대신 버스를 쫓아가세요. 이것. 여행당 2위안을 절약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2주 동안 참았다. 그날 부이 가족의 집은 마치 새해 축하, 돼지 도살, 염소 고기 준비, 그리고 폭죽과 불꽃놀이까지 볼 수 있어요. 나 꺼져. 생각해보면 따뜻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지난 며칠간 정말 조금 느꼈어요. 떠나기를 꺼려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감정, 그리고 나는 그들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떠나는 걸 견딜 수 없어. 모든 사람. 우리는 떠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당신도. 모두가 꺼린다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3명 모두 그랬다. 깜짝 놀랐다. 그들은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나보다 먼저. 제발 선생님.
가세요. 파티마다 끝나야 합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아직 돈을 충분히 못 냈어요. 나는 $20를 꺼냈다. 위안화를 쓰고 임대료를 계산했습니다. 반. 한 달 집세는 1위안, 한 달 집세는 2위안입니다. 1년 임대료가 20위안으로 할인됩니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옷을 입었다. 부츠. 무슨 말이야? 말하지 않았어. 신사분께서 약속을 지키시나요? 저는 신사가 아닙니다. 받아. 당신은 도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도 나를 못 믿나요? 아니요. 소년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부엌으로 달려가서 식칼을 들고 다 떨어졌습니다. 나도 밀지 마세요. 멀리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럼 당신도 도착했어요? 나는 즉시 흥분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장기. 자, 싸우자. 그러나 소년의 아버지는 망설였다. 와. 쾅. 그의 손에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면 정말로 나를 죽게 만들고 싶나요? 그 순간 나는 온 가족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기 전 나는 웃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가족 여러분, 이번에는 임시로 나가지만 만약에 내가 당신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완전히 변했어, 나.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헤헤헤.